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시각화하면 결국 얻을 것이다. 이게 진짜 되는 거냐 이 말입니다. 사실이면 왜 우리는 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이라면요. 한편 이게 거짓임을 증명하려고 그대로 따라해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론이 틀렸음을 입증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책의 내용들을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실천해서 그 가르침들이 거짓임을 반드시 증명할 거라고 다짐했다.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거짓을 증명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달랑 100달러만 들고 태국에 갔다가 노숙자가 되어버린 한 남성이 스웨덴에 있는 한 친구에게 너무 배가 고파서 그러니까 돈을 좀 보내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돈은 안 된다며 대신 전자책 한 권을 보내주었습니다. 기가 찰 노릇이죠. 친구라는 녀석이 도움은커녕 책을 보내겠다니 말이죠. 그러다 문득 책이 있으면 할 일도 없는 저녁 시간에 해변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기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책을 보고 남성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비현실적이다. 완전 쓰레기 책이다. 책을 보내준 친구에게 더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분노를 친구 대신 책에다 마구 쏟기 시작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시각화하면 결국 얻을 것이다. 개가 풀 뜯어먹는 소리다. 안녕하세요. 최혜직입니다. 인생은 우상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남성은 그 책이 쓰레기이고 완전히 거짓임을 증명하기 위해 책에 써져 있는 그대로 해보기 시작합니다. 눈을 감은 채 누군가가 따뜻하고 맛있는 커피 한 잔을 주는 걸 상상해 본 거죠. 일도 없고 돈도 없고 할 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면서도 자신이 정신병자 같았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 평소처럼 백사장에 앉아 있는데 제트스키를 타던 사람 중 한 명이 다가와 말을 겁니다. 며칠 동안 당신이 여기서 이러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커피 한 잔 사드리고 싶어요. 남성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진짜 커피가 나타났으니까요.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이건 우연일까요? 아님 법칙일까요? 그 남성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조금 더 큰 걸 시각화하기로 합니다. 아주 멋지고 맛있는 정찬을 점심으로 먹는 걸 말이죠. 그러면서 스스로도 그런 점심 식사를 떠올리면서 그러고 앉아있는 자신의 모습이 우스꽝스럽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는 그 가르침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그리고 일도 돈도 없기에 다시 그 시각화에만 집중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 잠깐 일하고 해고당했던 호텔의 직원 한 명을 우연히 만납니다. 오랜만이야. 내가 점심 살게. 이럴 수가. 이게 통하는 건가? 아니면 그냥 우연인가? 그 점심은 그가 노숙자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증거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우연일까요? 아님 법칙일까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2번이나 시각화가 성공했지만 나는 여전히 확신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크고 복잡한 것을 놓고 시도해 보기로 했다. 맨 먼저 일자리를 떠올렸다. 취직을 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안락하게 지낼 수 있는 방을 구하고 날마다 샤워를 하고 옷도 깨끗하게 빨아 입을 수 있다면 부모님이 흐뭇하게 여기며 자랑스러워할 그런 생활을 한다면 기분이 얼마나 좋을지 상상 속에서 시각화하기 시작했다. 남성은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은 노들 출판사에서 9월 3일 발행한 노숙자에서 억만장자로 책입니다. 책 제목에서 보듯이 그는 노숙자에서 억만장자로 실제로 된 사람입니다. 노숙자도 했는데 우리가 못할까요? 그는 억만장자가 되기까지 시각화와 함께 자신만의 방법을 스스로 만들어가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겪은 일들을 간결하게 책에 담았죠. 우리도 오늘 소개하는 책의 저자 안드레스 피라처럼 충분히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는 노숙자였습니다. 한편 우리는 그보다 더 좋은 출발 위치에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있고 영상을 볼 수 있죠. 오늘 영상에서 반드시 될 수 있다는 걸 꼭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연이 아니고 법칙이라는 걸요. 한편 저자처럼 작은 일로 시각화하는 건 신기하게도 매우 빠르게 됩니다. 제 오픈 카카오톡에서 일주일 안에 10만 원을 끌어당길 수 있는지 함께 실험을 하였습니다. 자기계발 라디오에 첫 게스트로 출연하신 성자님은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죠. 1년 동안 연락을 안 하던 지인이 갑자기 전화가 와서 가게를 오픈한 것을 들었다며 오픈 축하비로 10만 원을 보내주었습니다. 작년에 해가지고 1년 지났는데요 하니까는 죄송해요 이랬는데 이제 너 두말하지 말고 계좌 보내라 뭐 이런 그래가지고 화가 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니 주문을 하면 언니 집 오니까 내가 못 간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냥 먹었다 생각하고 내 다음에 갈 테니까 계좌 보내라는 거예요. 막 이게 이제 야단을 치는 거예요. 아니 그래가지고 조금 솔직히 억울하긴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래 뭐 이러면서 그래 뭐 일단은 보낼게 하고 이제 사진도 찍어서 보냈으니 바로 10만 원이 입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 정말 뭐 그러니까 또한 원하는 것을 얻는 시간 48시간이라는 제 영상의 댓글에도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다는 것을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작은 것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오늘 영상을 보신 뒤에 딱 5분만이라도 눈을 감고 원하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작은 것부터 해보시고 경험해 보세요. 내일, 아니 어쩌면 오늘 당장 그 법칙이 작동하는 걸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자처럼 조금 더 크고 복잡한 것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가 했던 시각화 방법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시각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떠올리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잡생각들이 계속 나타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딱 맞는 이미지를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 좋은 건 한 번에 그 이미지를 상상하도록 도움을 주는 마인드무비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저 또한 오늘 저자처럼 마인드무비를 통해 제가 시각화한 것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자는 세 번째 시각화에서 일자리를 갖기 위해 자신이 주인공인 온갖 영화를 머릿속으로 만들어냈고 일자리를 가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할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행복감이 포인트입니다. 시각화에선 그것을 상상하면서 감정을 느껴야 합니다. 그렇게 된 자신을 감정을 느끼면서 바라보면 우연이 아니라 법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각화를 하고 이틀 동안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일자리를 알아보았습니다. 시각화를 통해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이 저자를 움직이게 만든 것이죠. 둘째 날, 마침내 일자리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몇 달 동안 일해서 뒷마당에 작은 정원까지 있는 작지만 멋진 집을 구하게 됩니다. 이쯤 되면 이건 우연이 아니고 법칙이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커피 한 잔을 얻어 마시고 점심 한 끼를 얻어 먹고 일자리까지 구하게 되자 그는 자신의 인생을 시각화로 통제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듭니다. 더 많은 책을 읽고 싶어졌고 일하지 않는 시간에는 마음이 발휘하는 힘을 주제로 다룬 여러 책을 읽었습니다. 거짓임을 증명하려고 시작했는데 자신의 삶에서 실천하고 녹여내는 노력으로 바뀌게 된 거죠. 시각화로 끌어당김을 경험한 뒤에 여러 책으로 습득한 것을 자신에게 맞게 체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방법을 책을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시각화와 더불어 선언을 하는 것으로 억만장자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시각화는 내비게이션으로 목적지를 입력하는 것이고 선언은 시동을 걸어 차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은 자동차의 연료입니다. 그래야 자동차가 굴러갑니다. 마인드무비는 예고편으로 자동차를 시승해 보는 것과 같죠. 선언을 통해 시각화를 계속 발동시키고 감정의 연료로 굴러가게 하는 겁니다. 언뜻 보면 그저 그런 선언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그저 그런 게 아니었죠. 저자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나는 선언을 5가지로 제안해 집중력을 극대화하고 의미 있는 결과를 보다 빠르게 성취할 수 있었다. 나는 온전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부자다. 나는 남을 잘 돕는다. 들어보시니 그저 그런 것 같죠?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선언, 나는 온전하다. 내 몸과 마음이 온전하다는 사실에 매일 감사한다. 예전엔 우울증과 불안, 편집증에 시달리며 무너져 있던 때도 있었다. 그때 나는 온전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온전하다. 그래서 불평이나 변명 대신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온전함에 대한 감사와
남을 돕는 것을 시각화하는 거죠. 두 번째 선언, 나는 건강하다. 몸이 아프면 그 어떤 것도 즐겁지 않다. 건강은 삶의 기초이자 최우선이다. 균형 잡힌 식단과 꾸준한 관리가 곧 나의 삶을 지탱한다. 몸이 가벼울수록 마음도 자유롭고 목표에도 더 명확히 집중할 수 있다. 세 번째 선언, 나는 행복하다. 행복은 끌어당김의 본질이다. 먼저 마음을 행복의 상태로 세팅하면 삶은 더 즐겁고 경험은 더 깊어진다. 행복에 초점을 맞추면 생산성은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감사도 커지고 새로운 기회에도 마음이 열린다. 결국 지금 이 순간에 감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선언, 나는 부자다. 마음속에서 먼저 부자의 감각을 느껴야 한다. 그 에너지가 현실을 바꾸기 때문이다. 의심을 벗고 잠재의식이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일 때까지 이 선언을 반복한다. 세상엔 부가 넘쳐난다. 받아들일 준비가 된 마음만 있으면 누구든 부자가 될 수 있다. 다섯 번째 선언, 나는 남을 잘 돕는다. 도움을 베풀 때 느껴지는 감정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다. 사람을 돕는 데는 큰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곳곳에 있고 작은 손길 하나로도 충분하다. 어떠신가요?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은 나는 부자다라는 선언을 먼저 하지 않습니다. 그가 처음 한 선언은 나는 온전하다이고 그 온전함 안에서 남을 도와주는 것을 당연히 받아들인다로 시작합니다. 이게 어쩌면 부의 핵심일지도 모릅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결국 남을 도와줌으로써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계속 선언을 통해 시각화를 동시에 하는 겁니다. 결국 상대방의 손에 자신이 원하는 돈이 들려있기 때문이죠. 모든 서비스와 물품은 그렇게 탄생이 됩니다. 이 밖에 시각화와 함께하는 긍정선언이 생활 속에 확실하게 자리 잡히도록 하기 위해 특별한 방법을 개발하기도 합니다. 손바닥에 최고의 영업사원을 뜻하는 베스트 세일즈맨의 약자 BS를 쓰고 눈에 띌 때마다 긍정선언과 함께 시각화했던 것이 자동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는 이 방법으로 무엇을 하든 선언과 목표를 상기하고 자신을 계속해서 프로그래밍 해왔던 겁니다. 그렇게 억만장자가 될 수 있었죠. 그는 말합니다. 반드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오늘 시각화와 함께 손바닥에 약자를 적어 계속 선언을 하는 것으로 당신은 억만장자가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시각화는 내비입니다. 목적지를 찍어야 합니다. 선언은 시동입니다. 걸어야 굴러갑니다. 감정은 연료입니다. 채워야 멀리 갑니다. 마인드 무비는 시승입니다. 먼저 타보면 몸이 기억합니다.